최근 서울의 지하철역 내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지하철역에서 비상용 게이트가 수리 중인 모습만 제외하고는 딱히 특이하다고 느낄 만한 점이 없어 보였는데요. 그러나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인들에게는 평범한 이 광경이 오로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과연 외국인들이 이토록 충격받은 이유는 뭐였을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한 대만 여행객의 SNS에 서울의 지하철과 관련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별 특이한 점이 없는 사진 한 장이었지만 외국인들은 난생 처음 보는 한국 지하철 광경에 단체로 패닉에 빠져버렸는데요. 그들이 놀란 건 무척 의외의 포인트에서였습니다. 바로 사진 속에서 개찰구 옆 공간이 열려 있어도 모두가 정직하게 요금을 내고 탑승하는 모습 때문이었죠. 만약 사진 속 상황이 미국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펼쳐졌다면 이는 곧 개찰구 옆 공간으로 지나가라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많은 나라의 경우 저런 상황이면 승객들이 바로 무임승차를 해버릴 거라며 오히려 한국인들의 자발적인 모습에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인 것이죠. 특히 이 모습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중국인들이었는데요. 그들은 해당 사진 밑에 이런 댓글을 남기며 놀라움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 명이 무임승차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무임승차한다. 절대로 중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네. 대륙이라면 전부 무임승차할 거야. 설마 벌금 내게 하려는 함정 같은 건가? 요즘 서울 지하철 내 여러 역에서 공사 중이던데 저렇게 그냥 열어두고 뭐든 막아놓지 않더라. 그게 제일 놀라웠어. 중국 지하철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네. 그만큼 서울 시민들이 규율을 잘 지키는 거지 중국인에게는 불가능한 양심적인 모습이네 등등 하나같이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었죠. 한편 이 영상 밑에는 이 모든 게 한국의 CCTV 보급률이 높아서 그런 거라며 악착같이 현실을 부정하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알다시피 오늘날 중국의 CCTV 보급률 또한 우리나라 못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 수도인 베이징은 115만 대의 감시 카메라를 보유해 세계에서 가장 감시 카메라가 많은 도시로 분류되기도 했죠. 그러니 이는 단순히 CCTV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달리 관리나 감시가 따로 없어도 자발적으로 규율을 지키는 한국인들의 국민성 덕분이라는 점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나 이 사진 한 장에 중국인들이 가장 격한 반응을 보인 건 오늘날까지도 근절되지 않는 중국 내 심각한 무임승차 문제 때문입니다. 지하철의 경우 검표원이 일일이 표를 확인하지 않고 게이트를 이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에선 최근까지도 무임승차가 판을 치고 있는데요. 사진을 보다시피 허리를 굽혀 개찰구 안으로 들어가거나 두 명이 한 장의 표만 사서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체조 선수라도 된 양 지하철 개찰구를 점프해 뛰어넘는 등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무임승차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분증을 위조해 경로우대 카드를 발급받아 타는 중국인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면 중국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의 경우 1시간 동안에만 무임승차 승객이 18명이 적발될 정도로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매년 상하이 지하철에서 적발된 무임승차 건수만 9만 건 정도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000만 위안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죠.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물론 중국 고속철도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객차 안에 있는 화장실이나 식당 칸에서 검표를 피하는가 하면 걸릴 경우 하차에서는 줄행랑을 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다고 하죠. 이에 무임승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커지자 중국 당국은 아예 기존의 벌금 처벌 외에도 개인 신용 정보 파일에 기재해 취업이나 대출 등에도 영향을 주도록 단속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도 무임승차로 악명 높다는 증거는 더 있습니다. 바로 어마무시한 벌금 수준이죠. 전 세계에서도 무임승차 벌금이 가장 높은 국가가 바로 중국으로 꼽히는데 광둥성의 경우 최대 기본 요금의 333배가 부과되는데요. 광둥성 지하철의 평균 이용 요금이 6위안, 즉 우리 돈으로 1,000원 정도인 걸 감안한다면 무임승차하다 적발될 시 33만 원이 넘는 금액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이는 무려 중국의 웬만한 서민층 한 달 월급과 맞먹는 수준이죠. 그럼에도 중국 내 이런 악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하니 중국인들의 일반적인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짐작되는 대목인데요. 심지어 무임승차도 문제이지만 중국의 지하철은 위생 상태도 상당한 문제로 지적되는 중입니다. 지하철 내 음식 섭취로 인해 각종 벌레와 악취가 발생해 승객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까지도 중국 대도시 내 지하철에서 한 중국인 모자가 음식을 섭취한 후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모습이 SNS에 적발되는가 하면 아예 남녀가 전동차 바닥에 주저앉은 채 음식을 먹고 그 자리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모습으로 경악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섭섭하죠? 아예 집에서 가져온 쓰레기를 열차 내에 버리고 가는 일부 몰상식한 중국인들 때문에 전동차 내부는 악취로 들끓기 일쑤라는데요. 이로 인해 자국민들은 물론이고 중국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에게도 씻지 못할 트라우마를 안겨주고 있다고 하죠. 이쯤 되면 중국 지하철에는 이용수칙도 없는 건가 라는 생각에 의아해지는데요. 하지만 사실 중국 내에서도 쓰레기 투기나 음식물 섭취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일찌감치 2014년부터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시행하고 있었죠. 그러나 여전히 일부 몰지각한 중국인 승객들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전동차 내부에 쓰레기를 아무데나 투기하는 바람에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겁니다. 한편 상상을 초월하는 중국 지하철 내 광경은 쓰레기 문제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중 밀폐된 지하철 내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댔으면 조용한 객실이라는 칸이 따로 생길 정도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선 대중교통 내에서 전화기는 무음이나 진동 모드로 설정하고 음악을 들을 때는 이어폰을 사용하는 게 당연한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당연히 상식이 통하지 않는 중국에서는 아무 데서나 소리를 높여 이야기하는 고성방가 문제가 심각해 이런 객실이 탄생한 것이죠. 반면에 이런 중국 지하철을 경험한 이들은 그에 비해 놀랍도록 조용한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해보고는 혀를 내두른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SNS에 한국 고속버스에는 암묵적으로 조용히 하는 룰이 있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때도 중국인들은 그 밑에 제발 중국도 이 암묵적인 룰을 따라주면 안 되니? 매일 기차 전체에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로 지겨워 죽겠어? 저런 버스라면 매일 타겠어. 완전 VVIP급이잖아? 나도 모든 대중교통이 저렇다면 자차 대신 매일 이용할 것 같아. 여기 중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 같은 부러움 섞인 댓글들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사실 비교할 것도 없이 한국 지하철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질서정연하고 위생 상태가 깨끗하기로 명성이 자자하죠. 중국처럼 무임승차가 없을 뿐더러 심지어 혼잡한 시간대에도 서로에 대한 배려가 빛을 발하는데요. 본인이 내릴 역이 아닐지언정 문이 열리면 내렸다 타는 것은 기본이고 몸이 엉겨 붙을 정도로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도 부딪히면 미안하다며 양해를 구하는 것이 기본 덕목으로 여겨지는 곳이 바로 한국의 지하철입니다. 이런 배려 하나하나가 모여 무질서 속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반면 중국은 승객들이 똑바로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열차를 기다리는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승객이 먼저 내리고 탄다는 개념조차 아예 없기 때문에 내리려는 승객과 타려는 승객이 서로 뒤엉켜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국 내 지하철에 익숙해진 중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서울의 지하철을 경험하고는 유토피아 같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직접적으로 두 나라를 비교해놓고 보니 중국인들 입장에선 한국의 지하철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부디 중국은 한국의 우수한 문화 콘텐츠만 베낄 것이 아니라 치안과 선진적인 시민의식도 따라 배워서 그 나라 사람들도 언젠가 한국처럼 쾌적한 공공환경시설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